안녕하세요. 원의 확률 통계 버전 2 이원입니다. 오늘 확률의 7번째 시간이고요. 문제풀이 시작한 2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3점 문제 정도 되는 문제들 가지고, 즉 쉬운 문제들 가지고 확률의 개념을 더욱 다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까, 연습, 그런 것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요.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통 3개에 넣을 경우 각 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 네, 각 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은, 동전이 8개 있고, 네, 통이 3개 있어요. 그렇죠? 3개 있는데 하나의 동전은 넣어야 돼. 적어도 하나는 넣어야 돼. 여기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 생각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 했죠. 분명히 했는데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를 넣는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적어도 하나를 넣는지 우리 한번 문제를 풀면서 생각해보죠. 8개의 동전이 있는데 서로 다른 통 3개에 넣는 경우, 이 경우, 그러면 전체 경우수,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예? 예, 중복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예, 3개 통에 동전을. 그래서 3H8입니다. 3H8. 여기 통에 넣는 거죠. 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중복조합에서 받는 거, 예, 다른 거로부터 받는 쪽을 혼동이 되면 앞에 쓴다. 3H8이다. 8H3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받는 쪽, 통이 받아, 동전을 받아 넣어. 그러기 때문에 3H8.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건 뭐야? 어떻게 계산해? 중복조합은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이 된다. 예? 예. 그래서 10 컨비네이션 8. 이건 45야. 전체 경우의 수는 45. 뭐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해당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제 뭘 따지면 되겠습니까? 각 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 각 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는다. 네. 이건 통에 하나씩 넣어. 네? 하나씩 넣어. 그럼 되잖아. 적어도 1개의 동전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몇 개가 남았어요? 5개가 남았죠? 5개를 이제 3개 통에다가 중복을 허락해서 집어넣는 경우예요. 그래서 3개 저금통에 1개씩을 넣고 1개씩 넣은 후 3개에 1개씩 넣은 후 나머지 5개를 3개 통에 넣는, 중복해서 넣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3H 몇 개? 5개를. 그럼 이것은 이제 7 컨비네이션 5 해서 21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경우수 45분의 21. 네, 줄이면 15분의 7이 되겠죠. 뭐 단순한 심플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중복 조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하는 이야기죠. 다음 문제. 검은 바둑돌과 흰 바둑돌을 합해서 7개의 바둑돌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여기서 임의로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낼 때, 임의로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낼 때, 이 컨비네이션이죠. 같은 색의 바둑돌을 꺼낼 확률이 21분의 11이다. 이 주머니에 있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 x 구하자. 그러면 흰 바둑돌은 몇 개? 7-x개.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주머니에서 검은 바둑돌 몰라 몇 개인지 x개, 흰 바둑돌 7-x개가 들어있어. 7개가 전체.
여기서 임의로 두 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낼 경우 임의로 두 개를 꺼낸다. 뭐예요? 7 콤비네이션 2. 그런데 꺼내는데 이게 전체 경우의 수라고. 같은 색의 바둑돌을 꺼낼 확률. 같은 색의 바둑돌을 꺼낼 확률이라는 것은 검은 공이 아니라 검은색 바둑돌 두 개를 뽑거나 또 흰색 바둑돌 두 개를 꺼낼 확률이 21분의 11이라는 이야기죠.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어떤 식을 꾸며야 될지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검은 돌 두 개를 꺼낼 경우 전체는 7 콤비네이션 2. 검은 거 X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경우 이 검은 돌 두 개, 흰 거 두 개, 7 콤비네이션 2에 7-X개 흰색 중에서 두 개를 뽑아. 그러면 검은 돌 두 개, 흰 공 둘, 흰색 돌 두 개 뽑을 확률을 합한 게 얼마라고? 21분의 11. 식이 이거예요. 그죠? 네. 이거, 네. 7 콤비네이션 2 계산해 보니까 21이야. 그럼 우리는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X 콤비네이션 2 더하기 7-X 콤비네이션 2가 11이라는 이야기구나. 그럼 X를 구해보자. 이 이야기야, 여기서. 자, X를 구하는 거는 이제 뭐 아주 쉬운 문제죠. 7, 콤비네이션, 뭐 2가 분모했고, X-1. 여기는 7-X, 7-X 빼기 1, 6-X. 이게 얼마? 11. 그래서 저쪽으로 이항하면,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3X, 그죠? 플러스 42는 이거 저쪽으로 보내주니까 22. 네. 그래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 전부 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X는 5 또는 X는 2. 그죠? 검은 바둑돌이 흰 바둑돌보다 많다. 그러면 뭐야? X는 5죠. 그죠? 검은 바둑돌이 적어도 4개, 4개 이상 이라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그래서 X는 2가 되겠습니다. 뭐 이 조건은 말하자면 X를 이렇게 봤을 때 X는 4부터 5까지네 사실은. 그렇죠? 6이면 안 되죠. 흰 바둑돌 꺼낼 확률 뭐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 생각해보지 맙시다.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아무튼 5개의 바둑돌이다.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확률 개념과 조합 문제와 확률 개념이 약간 더해진 그런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쉽죠? 자, 다음 문제는 8번째 문제.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C 유니언 B, C에 대한 확률은 6분의 5이고 A, B, C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2분의 1일 때 A, C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 이건 문제를 이렇게 문장을 놓고 생각하면 좀 갑갑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일 경우에는 항상 뭡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자. 그래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다 그려보는 거야. 이게 뭐야? 표본공간. 여기에 A가 있고 뭐 B가 있어. A와 B는 임의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면적이 나타나고 그럴 텐데 그 면적 크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지 말고 A 컴플리먼트, B 컴플리먼트. A 여사건, B 여사건. 그러면 거기가 어디야? 그거 유니언.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 이쪽이죠. 그렇죠? A가 아닌 거. B가 아닌 거. B가 아닌 거. 이쪽으로 빗검을 치겠습니다. B가 아닌 거. B가 아닌 거. 그것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니언. 그러니까 이쪽 빗금, 오른쪽 빗금. 둘 다 겹치는 부분들. 필요 없이 그것이 유니언이니까 뭐예요? 하여튼 빗금이 쳐져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게 뭐야? 요 빗금 쳐져 있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남는 거지. 그렇죠? 이 부분이 남았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A 컴플리먼트 유니언 B 컴플리먼트는 S 빼기 A 인터섹션 B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A 컴플리먼트 유니언 B 컴플리먼트는 1 빼기 A 인터섹션 B야. 이것이 6분의 5. 그냥 자동으로 벤 그램을 통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뭐를 구하려는 것 떠나서 이 주어진 것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일단 찾아 놔야 되니까 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6분의 1이구나. 그 다음에 이 A에 대한 확률을 한번 구해봐. A에 대한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요 면적이 지금 요 빨간색 요 부분이 6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A 컴플리먼트 미안합니다. A 인터섹션 B 컴플리먼트 A 인터섹션 B야. 그죠? 여기 얼마라고? 요게 저기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래서 6분의 4, 3분의 2. 맞죠? 그러므로 A 컴플리먼트에 대한 확률은 1 빼기 PA 하면 3분의 1이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 컴플리먼트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A에 대한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여기. 근데 뭐 그냥 자동으로 예? 여기 이 값이 주어져 있고 2분의 1, 또 이 A 인터섹션 B에 대한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처음부터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 식을 생각해서 이거를 구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처음부터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자 라고 시작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식을 주어주고 뭐 확률을 간단히 구하라 하는 것은 확률의 성질, 요 유튜브 강의 두 번째 확률 부분의 두 번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식만 했지 다른 식들은 이야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전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사건 A, B에 대하여 A에 대한 확률은 2분의 1, B에 대한 확률은 12분의 5. A 인터섹션 A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 컴플리먼트는 3분의 1.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그리자 우선. 그러면 주어진 값들 전부 다 표현을 해봐야죠. 네, A와 B가 이렇게 있다. A와 B가 이렇게 있다. 뭐 요거는 뭐야? 요게 2분의 1이라는 이야기고 또 B가 12분의 5라는 이야기고 문제는 요거죠. 요거 복잡한 거. 그러면 저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려 봐야지. 어딘가. 저게 어딘가. 네? A 컴플리먼트.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
이 부분. 또 B 컴플리먼트. B가 아닌 거. B가 아닌 거. B가 아니야. B가 아니야. 그것은 뭡니까? 인터섹션이니까. 예. 두 부분, 그러니까 왼쪽 빗금 부분, 오른쪽 빗금 부분이 뭐야? 겹치는, 예. 사각형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각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요거라고. 그것이 뭡니까? 어딥니까? A와 B 요 부분이죠. 예? 요 부분은 줄이 빗금이 두 번 칠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P, A 컴플리먼트, B 컴플리먼트, 인터섹션은 1 빼기 P, A 유니언 B구나. 예, 이것을 뭐 공식이라고 그래서 외우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공식을 잘못 외우다가는 행여나 틀릴 수도 있으니까. 헷갈리고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게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뭐야? A 유니언 B는 3분의 2야. 그러니까 이게 나왔으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 복잡한 부분, 특히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결을 해 놓는 거야. 문제를 어떻게 풀까 생각하지 말고. 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거야. 이건 이제 아주 확률의 성질 중에서 기본 성질. A 유니언 B에 대한 확률은 A 더하기 B 빼기 A 인터섹션 B. A 인터섹션 B 부분이 두 번 여기에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 빼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아주 기본식이에요. 기본식이니까 이를테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외우든지 어쩌든지 그래야 된다 그거죠. 그럼 끝났지. 응?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요거 이쪽으로 보내면 P A 더하기 PB 빼기 A 유니언 B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값들이 전부 다 이제 나와 있어. 2분의 1, 12분의 5, 12분의 5 조금 아까 구했던 A 유니언 B 빼기 3분의 2 그러면 정리하면 4분의 1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 이런 문제 주로 2점이나 3점 문제에 해당되는데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다음 문제. 뭐 또 이제 하나 그려봐야 되는 문제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에 대한 확률 3분의 2, A 인터섹션 B 컴플리먼트에 대한 확률 4분의 1일 때 A가 주어졌을 때 B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 또 그려봐. 네? 자, A, B, A, B. A에 대한 확률은 3분의 2. 이 전체 3분의 2인데 뭐 이 지금 이가 조그마니까 3분의 2가 뭐 그 그림의 이 원의 크기는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값으로만 우리 가보자고요. 자, 요거 A와 B 컴플리먼트에 대한 교집합이 어디야? 여기죠. 요런 건 알아야지. 예? 요게 4분의 1. 4분의 1이래. 그렇구나. A가 주어졌을 때 B에 대한 조건부 확률. 이것도 뭐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뭐가? 주어진 사건에 대한 확률, 두 사건의 교집합. 나오는 거야. 자, A와 B의 인터섹션은, 이 부분은 A에서 요거를 뺀 부분이야. 지금 빗금친 부분을 뺀 부분이야. 그래서 분자가 A에 대한 확률 빼기 A와 B 컴플리먼트라고. 분모는 그냥 B. 다 나왔네 그러면. 그렇죠? A 주어져 있고 이것도 4분의 1로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한
식 정리에 해당되는 거죠. 3분의 2 빼기 4분의 1. 3분의 2. 요거를 정리하면 8분의 5가 됩니다. 쉽죠? 네? 항상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우선 그냥 감을 잡고, 그쵸? 감을 잡는다는 거는 A 인터섹션 B 컴플리먼트 교집합에 대한 게 4분인데 그게 어딘가 여기 한번 칠해보면 이 부분이란 말이야. 예? 그리고 A가 주어졌을 때 B에 대한 확률, A가 주어졌을 때 B에 대한 확률, 그거는 공식? 예,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식은. 예, 거기다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쉽게 풀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추가로 A가 주어졌을 때 B에 대한 확률은 A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A가 표본 공간입니다. A가 표본 공간이야.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주어진 A 범위 내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인가 그거 따지는 문제야. 맞죠? 예. 그런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우리 해 나갈 겁니다. 11번 문제. 어느 스마트폰 배터리 공장에서는 배터리 종류를 두 개, A, B를 하는데 A는 40% 생산하고 B를 60% 생산해. 네? 그러니까 A 제품은 이 공장에서 40% A, B의 비율이 40대 60이란 말이야. 그러면 PA는 0.4, PB는 0.6.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죠. 이 공장의 배터리 AB의 불량률은 각각 3%, 2%. 배터리 AB의 불량률, 예? 배터리 A에 대한 불량률은 0.03. 배터리 B에 대한 불량률은 0.02. 라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한 것이 불량이었다면 이 배터리가 배터리 A1 확률. 문제가 뭐야? 불량이 나왔는데 A1 확률. 이게 사후 확률, 베이즈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똑같다고 그랬죠. 불량, 조건부 확률이니까 주어진 조건에 대한 확률 분의 A 인터섹션 불량. 뭐 좀 보기 싫거나 정겨우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개념만 이렇게 불이라고 쓰고 A라고 B라고 쓴 것 뿐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저것들을 이용해 주어진 확률들을 이용해서 A가 불량, A에 대한 확률. 이거 말로 하면 A를 뽑았는데 그게 불량일 확률. A를 뽑을 확률. 그러니까 A를 뽑은 거죠. A가 주어졌을 때 불량일 확률. 네. 또 불량은 B도 있죠. B 불량. B를 뽑았는데 B일 경우 B의 불량률. 그거 곱한 거라고. 그러니까 불량이라는 거는 A 제품 아니면 B 제품밖에 없으니까 두 개니까 여기에는 이제 불량 A가 주어졌을 때 A를 뽑을 확률.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뭐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났죠. 0.03, 0.4, 0.03. 아이고 이게 왜 0.03, 0.4, 0.02, 0.6. 이거 정리하면요. 2분의 1입니다. 자,
비교적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조건부 확률의 형태, 이런 거, 이걸 사후 확률이라고도 부르고, 사후적으로 불량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이제 불량이라는 것을 보고 나서 불량이 일어나고 그 원인이 A1 확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사후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분의 1이다. 이 확률을 구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알고 보니, 비주 확률이라는 개념을 알고 보니 아주까진 들어갈 수 있을까? 쉬운 문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쉬운 문제들, 그러나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뭐를 3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문제들 몇 개 오늘 다뤘습니다. 수고했습니다.